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딱 한 번뿐인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주택연금, 이번 달부터 신청 막힌다던데요. 요즘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됐대. 62년생부터 69년생은 대박났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늦었대.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중단되는 건지, 그리고 왜 특정 연령대가 기회를 잡았다고 하는지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슬기롭게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해 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7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매달 1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이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주 확인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중단됐습니다. 얼마 후 받은 건 지금까지 받은 연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주택연금이 그냥 받는 돈이 아니라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도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든든한 월급이 되고 모르면 하루아침에 인생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걸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자산의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있는 돈은 많지 않지만 집 한 채는 갖고 있는 구조죠. 문제는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노후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지,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쓸지, 아니면 계속 연금처럼 활용할지.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 제도는 조용히 바뀌고 있고 기회는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아니면 놓칠 수도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주택연금의 여러 조건이 바뀔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공시가격 기준, 가입 나이, 수령 금액의 상한선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숫자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선택지가 넓어지고 동시에 자격 요건에 걸려 탈락하는 분들도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62년생부터 69년생은 대박났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61년생, 60년생은 손해일까요? 이 세대는 현재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겹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연금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반면 조금이라도 미루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주택연금 제도의 전체 흐름과 바뀌는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하는 소문에 흔들릴 게 아니라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연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라에서 그냥 돈을 주는 건가? 혹은 집을 담보로 맡기면 나중에 빼앗기는 거 아닌가? 라고요. 그런데 이건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금융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을 팔지 않고도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을 월급 통장처럼 활용하는 셈이죠. 실제로 집값이 6억 정도라면 연령에 따라 매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넘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평생
사망할 때까지 끊기지 않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집이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후 상속인이 상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해당 집을 처분해 그 비용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즉, 집을 빼앗기는 구조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정산되는 금융계약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평생 동안 나눠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부분들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주택연금은 집을 국가에 넘기는 거다?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담보로 잡는 것일 뿐 소유자는 여전히 4명입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 재산세도 내가 내고 집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권리도 나에게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받는 대신 그 집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다는 것뿐입니다. 이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 설정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은행 대출은 매달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오해. 주택연금 받으면 자식한테 집 못 물려준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망 후 상속인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지금까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집을 가져가는 것. 예를 들어 10년 동안 총 2억 원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그 2억 원과 이자를 갚고 집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상환하지 않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하게 하는 것. 이 경우 공사가 집을 팔아서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받은 연금이 2억이라면 3억은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즉, 집을 못 물려준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 의사가 없을 때 집이 처분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오해.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든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이 평생 동안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할 때 매달 200만 원으로 결정됐다면 10년 후 집값이 반으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받는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졌을 때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은 떨어졌는데 연금은 그대로 받으니까요. 반대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가입 시점에 고정된 금액이 평생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오해. 주택연금은 돈 없는 사람들이나 받는 거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집을 그냥 놀리는 것보다 연금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6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냥 살기만 한다면 그 집은 아무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그 집이 매달 180만 원씩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억 3,200만 원입니다. 집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가치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 주택연금은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주택연금에는 엄격한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첫째,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셋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1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섯째,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거래가가 15억이어도 공시가격이 11억이면 가입 가능하고 실거래가가 10억이어도 공시가격이 12억 5천이면 가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공시가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주택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제도, 자식한테 못 물려주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집값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선택하는 제도, 그리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제 오해는 모두 풀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가? 내가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바뀌기 전에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 바뀐 후에 하는 게 유리한가? 지금부터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택연금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었습니다. 이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 현재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기준이 15억 원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의 집 공시가격이 12억 5천만 원이라면 현재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현재 공시가격이 11억 8천만 원이라면 지금은 가입 가능하지만 올해 7월 공시가격 재조정으로 12억을 넘어서면 가입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 완화를 기다렸다가 신청하려고 해도 그 사이 공시가격이 15억을 넘어버리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변합니다. 2024년 11억이었던 집이 2025년 12억 2천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25년 12억 5천이었던 집이 2026년 14억 8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지금 당신의 공시가격이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시간을 두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약 8.7%였습니다. 11억짜리 집이라면 1년 만에 약 9,570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상승률이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수령액 산정 방식 개선. 현재 주택연금 수령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에서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10억짜리 집이라도 공시가격은 7억 8억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 산정 방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정확히는 실거래가를 일부 반영하거나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24년 11월 발표한 주택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담보가치 산정 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현행 대비 10에서 15%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입 연령에 따른 수령액 차이.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나이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9억 원 주택 기준으로 65세에 가입하면 월 약 235만 원,
70세에 가입하면 월 약 300만 원을 받습니다. 차이가 65만 원입니다. 1년이면 780만 원, 10년이면 7,800만 원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70세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5세부터 5년 동안 받으면 총 1억 4,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70세에 가입해서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미 받았어야 할 1억 4,100만 원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받자는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총액 기준으로 유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3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가능 연령이 되는 즉시 가입한 경우 5년 후 가입한 경우보다 평균 30% 이상 많은 누적 수령액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가입 심사 기준 강화 가능성. 제도가 확대되면 동시에 관리도 강화됩니다. 2026년 공시가격 기준이 상향되면 가입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정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가입 심사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상향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오르면서 신청자가 폭증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역은 심사 기간이 3에서 4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거주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1세대 1주택 요건 검증도 까다로워졌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서 모두에게 기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1962년에서 1969년생이 주목받는 이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62년생부터 69년생이 대박났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연령대는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유일한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 개시. 1962년생은 2027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1969년생은 2034년부터 받습니다. 즉, 이 연령대는 지금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거나 곧 시작될 시점에 있습니다. 둘째, 주택연금 가입 정년기. 1962년생은 현재 63세, 1969년생은 현재 56세입니다. 모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인 만 55세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70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면 오랜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026년 제도 개편 직전. 지금 가입하면 현행 기준으로 가입하고 2026년 이후에도 가입 당시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지금 가입하면 이후 기준이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연령대는 62년생부터 69년생뿐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 주택연금으로 월 180만 250만 원, 합치면 월 290만 4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박났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나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딱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부라면 둘 중 한 명만 55세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만 57세, 부인이 만 53세. 이 경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반대로 부인이 만 56세, 남편이 만 54세. 이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둘 중 한 명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이 더 먹어서 신청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거든요. 같은 집인데 60세에 가입하면 월 200만 원 받는데 70세에 가입하면 월 300만 원 받습니다. 그럼 10년 기다렸다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70세에 가입해서 월 100만 원 더 받는다고 해도 이미 날아간 2억 4천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받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두 번째, 집값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집값, 실거래가 말고요. 공시가격을 봐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정한 집값입니다. 보통 실제 거래가의 70에서 80% 정도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10억에 거래되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럼 공시가격은 보통 7억에서 8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15억짜리 집이어도 공시가격이 11억이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10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이 12억 5천이면요. 가입 불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이하거든요. 그럼 우리 집 공시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세요. 들어가서 내 집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화로 알아보는 거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번으로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집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11억 9천이었던 집이 내년엔 12억 2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 많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도 확 오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지역은 평균 9.2% 올랐어요. 지금 공시가격이 11억이라면요. 내년엔 약 12억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준 초과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 집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1억 9천 사이에 있다면 올해 안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내년 되면 기회 놓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집이 몇 채인지 확인하세요.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집 한 채 있는 분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집이 두 채인데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일시적으로 두 채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새 집을 샀는데 기존 집을 아직 못 판 경우, 상속을 받아서 갑자기 두 채가 된 경우, 이사 준비하느라 잠깐 두 채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2년 안에 한 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주택이 아닌 건 상관없습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시고 상가 한 채 갖고 계셔도 주택연금 가능합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시고 땅 몇 평 갖고 계셔도 가능해요. 주택만 한 채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번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네 번째,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죠. 도대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택연금 금액은 딱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째, 집의 공시가격. 둘째, 나이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공시가격 6억짜리 집 기준입니다. 60세에 가입하면 월 137만 원, 65세에 가입하면 월 157만 원, 70세에 가입하면 월 200만 원. 이번엔 공시가격 9억짜리 집입니다. 60세 가입, 월 205만 원, 65세 가입, 월 235만 원, 70세 가입,
월 300만 원. 어떠세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죠. 이 금액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금액입니다. 가입 시점의 금리나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금액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65세에 월 235만 원으로 시작했다. 그럼 70세가 되어도 235만 원, 90세가 되어도 235만 원을 받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집값이 떨어지든 금리가 바뀌든 상관없이 한번 정해진 금액은 평생 똑같습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65세에 월 235만 원을 받기 시작한다면 평생 동안 총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남성은 평균 84세까지 살고 65세 여성은 평균 88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65세 남성이 84세까지 사는 경우 23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9년 얼마일까요? 5억 3,58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9억짜리 집으로 5억 3,5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65세 여성이 88세까지 사는 경우 23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3년이면 6억 4,860만 원이에요. 만약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90세까지. 그럼요. 235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 하면 7억 500만 원입니다. 집값보다 더 많이 받는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이론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 1963년생 김철수 씨입니다. 만 62세, 혼자 살고 계십니다. 집 공시가격 9억 5천만 원, 주택연금으로 월 22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국민연금도 있어요. 월 100만 원, 65세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도 있고요. 월 33만 4천 원, 2025년 기준입니다. 그럼 이분은 지금 주택연금만 월 220만 원이죠. 3년 뒤 65세가 되면요. 주택연금 22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100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33만 4천 원 합치면 월 353만 4천 원입니다. 1년이면 4,240만 8천 원이에요.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금액 아닙니까? 두 번째 사례, 1967년생 이영희 씨 부부입니다. 본인 만 58세, 배우자 만 56세. 집 공시가격 8억 원, 주택연금 월 190만 원 받습니다. 부부라 국민연금이 둘 다 있어요. 본인 140만 원, 배우자 60만 원 합쳐서 200만 원. 65세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도 부부니까 월 53만 4천 원 받습니다. 지금 이 씨 부부는요. 주택연금만 받으니까 월 190만 원. 7년 뒤 65세가 되면요. 주택연금 190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 200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53만 4천 원 합치면 월 443만 4천 원입니다. 1년이면 5,320만 8천 원이에요. 이 정도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는 수준이죠. 세 번째 사례, 1965년생 박순자 씨입니다. 만 60세, 배우자는 돌아가셨어요. 집 공시가격 6억 5천만 원, 주택연금 월 148만 원 받습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유족연금 있어요. 월 80만 원, 65세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도 월 33만 4천 원 받고요. 지금 박 씨는요. 주택연금만 받으니까 월 148만 원. 5년 뒤 65세가 되면요. 주택연금 148만 원 플러스 유족연금 80만 원 플러스 기초연금 33만 4천 원 합치면 월 261만 4천 원입니다.
혼자 사셔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요, 이제 명확하게 아셨을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연금이랑 합치면 총 얼마가 되는지 숫자로 확인하니까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주택연금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함정에 걸립니다. 연금 받다가 갑자기 끊기고 심지어 받았던 돈까지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조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함정과 피하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택연금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이 영상을 절반만 보신 겁니다. 그 이유는 주택연금 지급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백 명이 주택연금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그리고 받았던 돈을 전부 돌려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함정, 반드시 주의하세요. 첫 번째 함정은 실거주 의무 위반의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입니다.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이순자 씨, 주택연금으로 매달 180만 원씩 4년 동안 받고 계셨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이 씨는 간병을 위해 병원 근처에 방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거주 확인 불가, 연금 지급 중단. 남편 아파서 병원에 있는 건데요. 신고 안 하셨잖아요. 사전에. 그리고 한 달 뒤 지금까지 받으신 8,640만 원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이 씨가 뭘 잘못했을까요?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집을 비울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번으로 미리 전화하세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약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병원 진단서 제출하면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완화해 줍니다. 무통보가 문제입니다. 통보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임대 수입 발생. 주택연금 받으면서 그 집을 세 주고 나는 다른 데서 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실거주가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68세 김영수 씨, 주택연금을 월 200만 원 받고 있었어요. 자녀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그 집 세 주고 우리 집 옆에 작은 집 구해서 사세요. 김 씨는 자기 집을 전세 3억에 세 주고 작은 빌라를 월세로 얻어 살았어요. 6개월 후 임대 수입 발생 확인, 주택연금 자격 박탈. 결국 1억 4,400만 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주택연금 받는 집은 절대 세주면 안 됩니다. 방 하나만 세줘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이사 가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건축 들어가면 연금 끊기나요? 요양원에 오래 있으면 문제 되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1, 이사를 가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택연금 받는 집을 팔고 이사 가면 연금 끊기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담보주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삽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담보를 옮기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새 집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이어야 하고 본인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전에 통보하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무단으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담보 변경해서 계속 받는 분들 많습니다. 상황 2,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되는 경우 우리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는데 연금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건축 중에도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재건축 들어가면 당연히 그 집에 살 수 없죠. 임시 거처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미리 통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완료되어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 다시 그 집으로 담보가 자동 전환됩니다.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재건축 후 새 아파트 공시가격이 12억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습니다.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른 건 상관없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상황 3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입소할 때 이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나이 들면 배우자나 내가 요양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집을 장기간 비우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 연금 끊길까요? 걱정 마세요.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단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사전에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입소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 2. 입소 사실 통보. 3. 병원 진단서 또는 요양원 입소 확인서 제출. 4. 입소 기간 동안 거주 요건 완화 승인. 이렇게 하면 요양원에 있는 동안에도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단 주의할 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요양원 입소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기 해외 체류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에 있어서 6개월 이상 미국에 가 있는 경우 이것도 사전 신고하면 일정 기간 인정됩니다. 단 1년 이상 장기 체류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상담받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패턴이 보이시죠? 모든 특수 상황의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미리 통보하고 절차를 밟는 것. 이사 가야 할 때는 미리 통보. 재건축 들어갈 때도 미리 통보. 요양원 입소할 때도 미리 통보하세요.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무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1688-8114번. 이 번호 꼭 기억하시고 뭔가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사전 상담으로 해결됩니다. 그럼 이제 주택연금 신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탁형으로 할까, 저당형으로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담당자가 권하는 대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 나중에 재건축, 이사, 상속 등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 두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당형은 가장 오래된 전통 방식입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소유권은 내 이름으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담보 설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그대로 올라가 있고 재산세도 내가 내고 집 관리도 내가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장점으론 소유권이 명확히 내 이름, 전통적인 방식이라 이해하기 쉬움,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익숙한 방식. 단점으론 재건축, 이사 등 변동 시 절차가 복잡, 상속 시 정산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움, 담보 변경 시 시간이 오래 걸림. 신탁형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방식입니다. 집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 형태로 넘깁니다. 소유권을 넘긴다고요? 그럼 내 집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신탁 형태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 집을 대신 관리해주는 개념입니다. 여전히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연금도 똑같이 받고 사망 후 상속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아요. 장점은 재건축, 이사 시 절차가 훨씬 간단, 담보 변경이 빠르고 유연, 상속 시 정산 절차가 단순, 법적 분쟁 위험 감소. 단점은 심리적으로 내 집이 아니다라는 느낌, 실제로는 내 집 맞음, 비교적 최근 방식이라 생소함.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1. 재건축 상황. A씨는 저당형으로 가입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됐어요. 재건축 조합과 협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류 제출하고 담보해지 절차 밟고 임시 거주 승인받고 재건축 완료 후 다시 담보 설정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B씨는 신탁형으로 가입했습니다. 같은 재건축 상황.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 한 번, 간단한 서류 제출, 담보 자동 전환. 끝. 절차가 훨씬 간단했습니다. 사례 2. 이사 상황. C씨는 저당형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기존 집 담보 해지 신청 심사 승인, 새집 구입세 담보 설정, 재심사 약 2, 3개월 걸렸습니다. D씨는 신탁형 같은 이사 상황. 기존 집 처분 통보 새집 구입 신탁 전환 신청. 약 2에서 3주 만에 완료. 사례 3. 상속 상황. E씨 부모님 저당형으로 주택연금 받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E씨가 집을 상속받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 확인 이자, 계산 상환 금액 산정 은행 대출 상환 담보 해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F씨 부모님 신탁형으로 받으시다 돌아가셨습니다. F씨가 집을 상속받기로 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동 정산 상환 금액 통보 상환 신탁 해지 소유권 자동 이전. 절차가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추세는 신탁형입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통계를 보면 2023년 신규 가입자 중 신탁형 선택 비율이 약 62%였습니다. 2024년에는 약 68%로 증가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절차가 간단합니다. 재건축, 이사, 상속 등 모든 상황에서 신탁형이 훨씬 편합니다. 둘째, 법적 분쟁 위험이 적습니다. 신탁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가족 간 분쟁이나 채권자 문제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 수령액은 똑같습니다. 저당형이든 신탁형이든 받는 돈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저당형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 이런 분들은 저당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편의성과 효율성을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신탁형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한번 선택하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저당형으로 가입했다가 나중에 신탁형으로 변경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경우에 따라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헷갈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사에게 본인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충분히 상담받으세요. 여기까지 신탁형과 저당형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의 모든 걸 아셨습니다. 제도가 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함정이 있는지, 특수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는지, 신탁형과 저당형 중 뭘 선택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 단계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1단계 오늘 바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내 나이 확인. 만 55세 넘었나요? 부부라면 둘 중 한 명이라도 넘었나요? 두 번째, 내 집 공시가격 확인.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검색. 내 집 주소 입력하고 공시가격 확인. 12억 이하인가요? 세 번째, 집이 몇 채인지 확인. 1주택인가요? 일시적 2주택인가요?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내가 신청 가능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확인하세요. 2단계 내일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택연금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럼 상담사가 물어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집 주소가 어디신가요? 공시가격 확인하셨나요? 이 질문에 답하면 상담사가 바로 알려줍니다. 고객님, 가입 가능하십니다. 예상 수령액은 월 얼마입니다. 또는 고객님, 현재 조건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10분 이내 통화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꼭 전화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3단계 이번 주 안에 방문 상담 예약하세요. 전화 상담으로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면 다음은 방문 상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국에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 또는 집 근처 은행 중 주택연금 위탁은행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이 서류들만 준비하면 됩니다. 방문 상담에서 정확한 수령액 계산하고 신탁형 또는 저당형 선택하고 가입 일정 확정합니다. 이번 주 안에 예약하세요. 다음 주로 미루면 또 미루게 됩니다. 4단계 한 달 안에 신청 완료하세요. 상담 받고 나서 집에 가서 또 고민하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특히 이런 분들은 한 달 안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첫째, 공시가격이 11억 9천 사이인 분. 내년의 기준 초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1962년생에서 1969년생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겹치는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잡으세요. 셋째,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 나이 들수록 수령액은 높아지지만 총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빨리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 완료하세요. 5단계 가족에게 알리세요. 주택연금 신청했다면 가족에게 꼭 알리세요. 특히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 문제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엄마 아빠는 주택연금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했어. 너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너희가 원하면 갚고 집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집 팔아서 정산해도 돼. 이건 우리 노후를 위한 선택이야. 자녀들이 이해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건 내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고 미룹니다. 그리고 결국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보셨어요. 이제 아십니다. 주택연금이 뭔지, 내가 받을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행동하는 것. 오늘 공시가격 확인하고 내일 전화하고 이번 주에 상담 예약하고 한 달 안에 신청 완료하세요. 이 4단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여러분의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입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에게, 특히 1962년부터 196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딱 한 번뿐인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시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1년 후, 2년 후엔 늦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1960년대생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